기억이 자꾸 사라집니다. 귀에서 삐소리가 납니다. 눈이 마릅니다.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내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밥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기침 한 번에 새는 게 부끄럽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병원에 가셨습니까? 이상 없다는 말 들으셨습니까? 이상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7가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리합니다. 브레인포그, 이명, 안구건조, 탈모, 채취 변화, 소화불량, 요실금, 이 7가지가 사실 다 같은 원인에서 시작됩니다. 에스트로겐입니다. 각 증상마다 왜 생기는지,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는지 이 순서로 정리합니다. 이 영상 다 보시면 병원에서 이상 없다는 말에 더 이상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이 영상 먼저 저장해 두세요. 길이가 깁니다. 파트별로 나눠서 보셔도 됩니다. 지금 해당되는 증상부터 찾아보세요. 열쇠를 또 어디 뒀죠? 하려던 말이 입에서 사라졌습니다. 방에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치매일까요? 아닙니다. 뇌에서 에스트로겐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갱년기 여성 60%가 이 증상을 경험합니다. 10명 중 6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이 탓으로 넘깁니다. 치매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이상 없다는 말을 듣고 옵니다. 의학에서 이걸 브레인포그라고 합니다.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습니다. 말하다가 단어가 안 떠오릅니다. 집중하려고 해도 생각이 흩어집니다. 치매와는 다릅니다. 치매는 일상 기능이 무너집니다. 브레인포그는 기능은 유지되는데 안개 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이 아닙니다. 뇌보호 호르몬입니다. 에스트로겐이 뇌에서 3가지를 합니다. 첫째, 해마를 지킵니다.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는 뇌 부위입니다. 에스트로겐은 거기서 시냅스를 만들어냅니다. 시냅스는 뇌세포들이 서로 손을 잡는 연결입니다. 에스트로겐이 줄면 그 손이 줄어듭니다. 전화선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회선이 많을수록 통화가 잘 됩니다. 에스트로겐이 빠지면 회선이 끊기는 겁니다. 폐경 후 5년 안에 해마와 전두엽 회백질 부피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MRI로 확인된 결과입니다. 뇌가 조용히 얇아지고 있습니다. 둘째, 아세틸콜린 합성 효소를 깨웁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과 학습에 쓰이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에스트로겐이 없으면 이 효소가 조용해집니다. 기억력 담당 공장이 가동을 줄이는 겁니다. 셋째,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뇌세포의 발전소입니다. 에스트로겐이 없으면 발전소가 흔들립니다. 에너지가 줄면 뇌가 흐릿해집니다. 갱년기 브레인포그는 발전소 출력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폐경 나이가 빠를수록 인지 저하가 더 클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일찍 폐경이 오신 분이라면 뇌 보호를 더 일찍 시작하셔야 합니다. 첫째,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BDNF를 높입니다. BDNF는 뇌에서 새 신경을 만드는 물질입니다. 말라가는 햄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30분 걸은 뒤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 그게 BDNF가 작동하는 신호입니다. 둘째, 수면입니다. 밤에 7시간 누워 있으세요. 수면 중에 뇌가 청소합니다. 낮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갱년기에는 안면 홍조 때문에 수면이 방해받습니다.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맞추세요. 흡습 속건 소재 잠옷으로 바꾸세요. 셋째, 등푸른 생선주 3번입니다. 오메가3 DHA가 뇌세포막을 유연하게 합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3가지보다 먼저입니다. 스트레스입니다. 코르티솔이 높으면 에스트로겐이 뇌에서 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있으면 걷기와 수면의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하루 10분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브레인포그 치매가 아닙니다. 에스트로겐이 빠지면서 뇌가 달라지는 겁니다. 걷기, 수면, 식사, 스트레스 줄이기, 이 4가지가 뇌를 다시 지킵니다. 귀에서 삐, 이비인후가 먼저 가셨죠. 이상 없다는 말 들으셨죠. 원인은 귀가 아닙니다. 호르몬입니다. 갱년기 이명,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달팽이관 안에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이 사라지면 달팽이관이 타격을 받습니다. 8만 명 여성을 10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폐경 이후 이명 발생률이 뚜렷하게 높아진다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충격적인 반전이 나왔습니다. 달팽이관은 바닷속 소라처럼 예민한 악기입니다. 작은 자극에도 반응합니다. 에스트로겐이 거기서 귀의 방음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게 빠지면 달팽이관이 소음에 더 취약해집니다. 혈관순환과도 연결됩니다. 뇌, 속귀는 혈액 공급이 매우 민감합니다. 에스트로겐은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에스트로겐이 줄면 뇌의 혈류가 불안정해집니다.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달팽이관의 혈관 조절에 관여합니다. 에스트로겐이 귀를 지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빠지면 달팽이관이 혼자 버텨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묻습니다. 그럼 HRT 하면 이명이 나아지나요?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경구 HRT를 하면 이명 발생 위험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경구 HRT의 합성 프로게스틴이 뇌의 혈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아직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혼자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HRT를 하고 계신 분, 시작을 고려하시는 분, 반드시 담당
가까운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이명에 지금 당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5가지입니다. 첫째, 소음 노출을 줄이세요. 이어폰 볼륨을 낮추세요. 둘째, 카페인과 알코올을 줄이세요. 뇌의 혈류에 영향을 줍니다. 셋째, 수면을 챙기세요. 수면 부족은 이명을 악화시킵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코르티솔이 이명을 강하게 만듭니다. 다섯째, 혈압을 관리하세요. 고혈압은 뇌의 혈류 불안정과 연결됩니다. 이명이 석 달 이상 지속된다면 이비인후과와 산부인과를 함께 가보세요. 두 곳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눈이 마릅니다. 인공 눈물 넣어도 금방 또 뻑뻑합니다. 문제는 눈 표면이 아닙니다. 눈꺼풀 안쪽에 있는 작은 기름 공장. 오늘 그곳을 알려드립니다. 폐경 후 여성 57%, 10명 중 6명이 안구건조 진단을 받습니다. 57%입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인공 눈물만 넣고 있습니다. 근본이 해결 안 됩니다. 마이봄샘을 아십니까? 눈꺼풀 안쪽에 있는 작은 기름 분비샘입니다. 여기서 기름막을 만들어 눈을 덮습니다. 이 기름막이 눈물이 마르는 걸 막아줍니다. 에스트로겐이 마이봄샘을 지킵니다.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마이봄샘에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이 줄면 마이봄샘이 기름을 제대로 못 만듭니다. 기름막이 얇아집니다. 눈물이 빨리 증발합니다. 아무리 인공 눈물을 넣어도 기름막이 없으면 5분도 안 돼서 마릅니다. 인공 눈물은 눈물을 보충합니다. 기름막을 보충하지 않습니다. 근본이 해결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4단계입니다. 첫째, 온찜질입니다. 따뜻한 수건을 눈 위에 10분 올려두세요. 마이봄샘에 굳은 기름을 녹입니다. 하루 한 번 꾸준히입니다. 둘째, 눈꺼풀 마사지입니다. 온찜질 후 눈꺼풀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기름이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세게 누르지 마세요.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입니다. 셋째,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가 마이봄샘, 기름의 질을 높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 주 3번입니다. 넷째, 화면 사용 습관입니다. 스마트폰, TV, 컴퓨터 볼 때 눈을 덜 깜빡입니다. 20분마다 20초간 먼 곳을 바라보세요. 20-20-20 규칙입니다. 깜빡임을 의식적으로 늘리세요. 안구건조, 인공 눈물이 아니라 마이봄샘이 문제입니다. 온찜질, 눈꺼풀 마사지, 오메가3, 화면 습관, 이 4가지를 먼저 해보세요. 탈모 샴푸로 바꿨는데도 계속 빠지신다면 원인을 잘못 짚고 계신 겁니다. 갱년기 탈모는 머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호르몬이 문제입니다. 그것도 2개입니다. 폐경 후 여성 40%, 10명 중 4명이 눈에 띄는 탈모를 겪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하나만 봅니다. 2개를 다 잡아야 합니다. 하나만 잡으면 절반만 해결됩니다. 첫 번째 원인, 에스트로겐 감소입니다. 에스트로겐은 모낭을 보호합니다. 에스트로겐이 줄면 모낭이 약해집니다. 성장기가 짧아집니다. 머리카락이 빨리 빠지고 늦게 납니다. 전체적으로 숱이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 원인, DHT입니다.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에스트로겐이 줄면 상대적으로 DHT의 영향이 커집니다. DHT가 모낭을 작게 만듭니다. 앞머리와 정수리부터 얇아집니다. 이 2가지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에스트로겐 감소로 모낭이 약해지고 DHT로 모낭이 작아집니다. 이중타격입니다. 에스트로겐만 챙기면 DHT를 못 막습니다. DHT만 잡으면 에스트로겐 부족을 못 채웁니다. 2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첫째, 단백질입니다. 머리카락의 주성분이 케라틴입니다. 케라틴은 단백질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루 체중 1kg당 1g에서 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60kg이면 60g에서 72g입니다. 달걀, 콩류, 닭가슴살, 생선입니다. 둘째, 철분입니다. 철분 결핍이 탈모를 악화시킵니다. 여성은 특히 철분이 부족하기 쉽습니다. 철분 수치가 낮다면 보충이 필요합니다. 혈액 검사로 확인하세요. 셋째, 두피, 혈류입니다. 두피 마사지를 하루 3분에서 5분 하세요. 혈류가 늘면 모낭에 영양 공급이 늘어납니다. 빗으로 가볍게 두드리셔도 됩니다. 넷째, 미녹시딜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많습니다. 여성용 미녹시딜은 2% 농도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모낭을 자극하는 기전으로 작동합니다. 다만 반드시 전문의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갱년기 탈모 원인이 2개입니다. 에스트로겐 감소와 DHT 이중타격, 단백질, 철분, 두피, 혈류, 이 순서입니다. 아무도 말 안 해줬을 겁니다. 갱년기가 되면 내 냄새가 달라집니다. 더드란트를 바꿔봤지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옷을 더 자주 빨았습니다. 그래도 이상합니다. 원인이 따로 있습니다. 아포크린샘입니다. 아포크린샘은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에 있는 분비샘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산이 풍부한 땀을 분비합니다. 이게 피부 표면에 세균과 만나면 냄새가 납니다. 에스트로겐이 아포크린샘 활동을 조절합니다. 에스트로겐이 줄면 이 조절 기능이 흔들립니다. 아포크린샘에서 분비되는 물질의 성분이 바뀝니다. 세균이 분해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냄새의 질이 바뀝니다. 동시에 에스트로겐 감소로 땀 조절 자체가 불안정해집니다. 안면 홍조와 야간 발한이 그 결과입니다. 땀이 더 많이 더 갑자기 납니다. 채취 변화와 함께 작동합니다. 여기에 피부
pH 변화도 추가됩니다. 에스트로겐이 피부 산성도를 유지합니다. 에스트로겐이 줄면 피부가 덜 산성이 됩니다. 피부 세균 균형이 변합니다. 채취에 영향을 줍니다. 첫째, 샤워 횟수입니다. 하루 한 번 이상 아포크린샘이 많은 부위를 씻어주세요. 단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피부 보호막이 손상됩니다. 둘째, 천연 소재 옷입니다. 합성 섬유는 세균 번식 환경이 됩니다. 면 린넨 소재로 바꾸세요. 특히 속옷입니다. 셋째, 식이 조절입니다. 적색육, 알코올, 마늘, 양파, 커피 이것들이 채취를 강하게 만듭니다. 갱년기에는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넷째, 더드란트 성분을 확인하세요. 단순 탈취제와 땀 억제제는 다릅니다. 알루미늄 화합물이 아포크린샘 분비를 줄여줍니다. 피부 자극이 있는 분은 천연 성분 제품을 시도해보세요. 다섯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아포크린샘을 자극합니다. 코르티솔이 올라가면 채취가 강해집니다. 이 영상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선택이 아닙니다. 채취 변화,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에스트로겐이 아포크린샘 조절을 잃은 겁니다. 소재, 시기, 스트레스 이 순서입니다. 위가 아닙니다. 44살 이후 여성 94%가 소화 문제를 겪습니다. 팽만감, 변비, 복통, 위산역류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있으시면 손을 드세요. 열에 9은 손을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위장약만 드셨죠. 병원 가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말만 들으셨죠. 진짜 원인은 뇌장축입니다. 뇌와 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이 뇌장축입니다. 에스트로겐이 이 연결에 관여합니다. 장에도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이 줄면 장 신경계가 민감해집니다. 장 운동이 불규칙해집니다.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장내 유익균 구성도 변합니다. 에스트로겐이 장내 환경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갱년기 여성에서 과민 성장 증후군 진단이 늘어나는 이유가 이겁니다. 위장이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닙니다. 에스트로겐 감소로 장 환경이 바뀐 겁니다. 스트레스도 연결됩니다. 코르티솔이 올라가면 장 투과성이 높아집니다. 새는 장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갱년기에는 스트레스와 에스트로겐 감소가 동시에 장에 영향을 줍니다. 첫째, 포드맵을 확인하세요. 포드맵은 장에서 발효되는 당류입니다. 양파, 마늘, 사과, 밀가루, 유제품 일부 이것들이 팽만함과 복통을 악화시킵니다. 갱년기에는 더 민감해집니다. 2주에서 4주 줄여보세요. 둘째,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장내 유익균을 보충합니다. 유산균 발효식품, 김치, 요거트입니다. 셋째, 식사 속도입니다. 천천히 드세요. 20번 씹으세요. 장에 들어가는 공기량을 줄입니다. 넷째, 식후 걷기입니다. 10분에서 15분 걷기가 장 운동을 돕습니다. 소화불량, 위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에스트로겐과 뇌장 축이 연결됩니다. 포드맵 확인, 프로바이오틱스, 식사 속도, 식후 걷기 이 순서입니다. 말 못했던 겁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2025년 미국 빈뇨기학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갱년기 요실금 전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왜 지금이었을까요? 너무 많은 여성이 혼자 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침 한 번에 새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폐경 후 여성의 절반이 겪습니다. GSM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갱년기 비뇨생식기 증후군입니다. 질건조, 요실금, 반복 요로감염 이것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에스트로겐 감소로 생기는 문제입니다. 요실금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복압성 요실금입니다. 기침, 재채기, 뛸 때 새는 것입니다. 골반저 근육이 약해진 겁니다. 에스트로겐이 골반저 근육과 요도 조직을 유지합니다. 에스트로겐이 줄면 이 조직이 약해집니다. 절박성 요실금도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이 갑자기 강하게 올 때 새는 것입니다. 방광신경이 과민해진 겁니다. 두 가지가 함께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걸 복합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질 점막과 요도 점막이 얇아집니다. 탄력이 줄어듭니다. 세균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반복 요로 감염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케겔 운동을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이 잘못하고 계십니다. 케겔 운동은 골반저 근육을 수축하는 겁니다. 배를 당기거나 엉덩이를 조이는 게 아닙니다. 소변을 멈추는 것처럼 안쪽을 당기는 겁니다. 한 번에 5 최소 10초 수축 10번 반복 하루 3세트 8주에서 12주 꾸준히 해야 결과가 납니다. 2025년 가이드라인이 바꾼 것이 있습니다. 국소 에스트로겐입니다. 질크림이나 질링 형태로 소량을 직접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전신 HRT와 다릅니다. 흡수량이 매우 적습니다. 2025년 가이드라인은 유방암 병력이 있는 분에게도 주치의와 상의 후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유연해진 겁니다.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요실금이 있으신 분 혼자 참지 마세요. 산부인과 또는 비뇨의학과에 가세요. 치료 옵션이 2025년 기준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요실금과 GSM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폐경 후 절반이 겪습니다. 케겔 운동을 제대로 하세요. 2025년 가이드라인이 치료 옵션을 넓혔습니다.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오늘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브레인포그, 에스트로겐이 뇌에서 시냅스, 신경 전달 물질, 미토콘드리아를
건강을 지킵니다. 걷기, 수면, 등푸른 생선, 스트레스 줄이기. 이명 달팽이관에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있습니다. 소음 노출, 카페인, 혈압 관리, 안구 건조, 마이봄샘이 진짜 문제입니다. 온찜질, 눈꺼풀, 마사지, 오메가3, 탈모 원인이 두 개입니다. 에스트로겐 감소와 DHT 이중 타격, 단백질, 철분, 두피, 혈류, 채취 변화, 아포크린샘이 달라집니다. 소재, 시기, 스트레스, 소화불량, 뇌장, 축이 연결됩니다. 포드맵 확인, 프로바이오틱스, 식후, 걷기, 요실금, 폐경 후 절반이 겪습니다. 케겔 운동 2025년 가이드라인 확인. 이 7가지가 다 같은 원인에서 시작됩니다. 에스트로겐입니다. 병원에서 이상 없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이제 이 영상을 들으세요. 치료 중이시거나 약을 드시면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이 영상은 의료 조언이 아닙니다. 건강 정보 목적입니다. 이 영상 저장해 두세요. 가족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 눌러두시면 다음 편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가장 와닿은 증상이 뭐였는지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 댓글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께 보여줍니다.